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확실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오늘도 든든한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유영화 KB증권 프라임센터 과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또 시세를 잘 내고 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AS 전략부터 함께 마련해 볼 텐데 반도체 장비단에서 PSK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9월 12일에 봐주셨고 시가 기준으로는 17%대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30%대의 상승률 기록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의 고점을 이미 형성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놔줘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익이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좀 홀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공정 투자 사이클에서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레거시 반도체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클을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 투자 이제 장비주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편에 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홀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관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새로운 기회 찾으러 떠나볼 텐데 첫 번째 헤드라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한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나 소부장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조를 내비추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투톱도 잘 가졌고 오늘장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인 흔들림일지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는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레거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심리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업황이 명확하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저희 레거시 반도체 보수적인 하우스였던 모건 스탠리에서도 한국 반도체 업종의 투자 상향을 좀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증권가에서는 소부장 기업에 주목을 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HBM이 상당히 앞서 좋았었는데 결국 AI 사이클에서의 수혜가 이제는 이제 스토리지, 낸드의 SSD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관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갑자기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다 보니 투자 심리가 또 꺾이면서 이거 반짝 상승하고 마는 거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그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었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찾아볼 수 있을지 새로운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종목은 TCK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CK 내에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는 SIC 그리고 투자 빅사이클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소부장 쪽에서 TCK 그리고 SIC가 그런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TCK가 하는 일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고순도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그냥 실리콘 포커스 링이 사용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정을 멈추는 것을 이제 줄이면 결국에는 그것이 결국에 이제 비용의 감소이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고 파티클이 이슈가 적은 SIC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TCK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중이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업황이 돌아서면서 긍정적인 시세를 내고 있고요. 메모리 중에서도 낸드 쪽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낸드 쪽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낸드 사이클에서의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동사의 이제 주요 고객사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랩리서치입니다. 랩리서치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랩리서치가 최근에 이제 GAA 공정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식각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 5월쯤에 국내에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 이름은 아카라라는 장비이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TSMC 쪽으로 아마 공급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실리콘 링보다는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이라고 하는 것이 파티클 제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채택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TSMC에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었죠. 텔의 전 직원이 TSMC에서 라피더스의 선단 공정 정보를 좀 유출했다는 혐의가 제기가 되면서 TSMC가 향후에 텔보다는 랩리서치 장비를 좀 늘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K 주요 고객사인 랩리서치의 점유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저는 예상되고 있고, 아마도 26년도까지도 점진적인 실적 우상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기대감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함께 해볼 텐데, 투자 빅사이클입니다. 이게 뭐 매크로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지, 반도체 업황 자체로요? 아니면 TCK가 뭔가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업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AI 데이터 센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 AI 데이터 센터가 아닌 일반 서버 투자의 그 사이클도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 2017년, 18년에 일반 투자 클라우드 서버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용 연수가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체 주기의 한계가 23년, 24년도였는데, 이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실은 이 일반 데이터 센터 투자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충분히 서버 투자가 집행이 되지 못했던 거죠. 여기에 이연 투자가 올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낸드가 상당히 호황을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사실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인위적인 감산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00단 이상의 고단화 낸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적인 감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내년에는 SSD 대비 메리트가 큰, 지금 사실 HDD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뭐 리드타임 1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붙어버리면서 SSD의 수요에 동인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TCK의 실적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6년 영업이익 한 1,153억 정도 지금 뭐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전환 투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하다 보니 TCK의 수혜가 저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가격 라인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JP모건 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이 종목 내가 지금쯤 한번 겨냥해봐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라인에서 잡아볼까요? 저는 뭐 매수 가능 구간은 여전히 저는 저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16만 1,5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9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9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봐주신 종목 TCK인데요. 목표가는 19만 5천 원, 매수 가능 구간 16만 1,500원, 손절가는 12만 9천 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또 하나의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쪽도 정말 따끈따끈한 섹터이고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반김을 받는 이렇게 좀 묘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폰 17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때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관련 종목들, 부품주들의 주가 상승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나오던데 진짜 장기적으로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아이폰 17이 사실은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냥 뭐 잘 팔린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수치로 사실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 17의 인기는 리드타임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웹사이트라든지 여러 택배 쪽 웹사이트에 나온 그 아이폰 출하 날짜를 추적을 하면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해서 아이폰 17의 출하에 걸리는 기간이 한 18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지난 모델인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리드타임이 10일 정도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난 모델은 내가 주문을 하면 10일 만에 받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18일을 거는다는 거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어쨌든 아이폰 17이 기대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관련 주가들도 좀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기회의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밸류체인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기대가 너무 없었는데 워낙 성과가 또 좋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애플의 이런 성과를 좀 축하해주고 기대를 거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 내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볼 텐데 오늘의 종목 BH입니다. 또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라고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호재와 OLED 확산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제 애플 하면 뭐 아이폰 17도 있지만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모멘텀도 우리가 여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나머지 호재들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BH 같은 경우는 이제 FPCB를 잘 하는 기업이고요. 전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PCB라는 것은 스마트폰, PC, 태블릿, IT 기기 쪽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비중 자체는 아무래도 FPCB가 75% 정도 차지를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영업이익은 한 1,000억 그리고 한 1,10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내년부터 그럼 뭐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아이폰이 폴더블을 출시한다라는 거고요. 내년 폴더블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고, 어쨌든 뭐 힌지, 내외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배치 이런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 내부 공간이 상당히 제약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의 이제 제한적인 공간에서 배선 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FPCB의 높은 층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두께는 얇아지고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 ASP가 증가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Q도 증가하는데 P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은 외부와 내부에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내부 디스플레이 100%, 외부 디스플레이 한 50% 점유율을 가정한다면 아마도 뭐 내년 2,200억, 내후년 한 5,500억 정도의 아이폰향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관점을 먼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이야기 조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확산인데 OLED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긍정적인 소식들 많았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하게 IT 기기에 OLED가 이제 적용이 확산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 맥북 프로 OLED 출시가 될 거고요. 내년에 아이패드 미니도 OLED로 출시되는 부분들이 아마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IT용 OLED 매출이 이제 올해 187억 원에서 내년에 592억 원으로 점프업 할 수 있을 거라서 내년에는 이제 BP 수준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폴더블 모델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ASP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쪽으로도 사실 적용이 S 시리즈로도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A 시리즈에도 Y옥타 쪽으로 적용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FPCB의 결국에는 긍정적인 업황을 저는 좀 초기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TCK도 사실은 밸류가 되게 괜찮은 상황인데 BH 같은 경우는 저는 밸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비해서 이제 돈을 못 벌던 구간에서 돈을 잘 버는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주가는 이제 멀티플이 이제 눌리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도 개선이 되어 있고 환경도 나아지고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을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 관련주들이 이제 우상향 그래프 잘 그려 나갔었죠. 그리고 BH도 마찬가지로 한 7월 이쯤부터 또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의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 정도 눌림목에서 신규 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는데요. 매수 가는 구간은 19,000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 BH의 주가가 18,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는 구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8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은 1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유영호 과장님과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